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첫 만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천천히 드러내는 편인가요?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400년 전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로움을 유지하라.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시대에 이 말은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라시안이 말한 신비주의 전략이 무엇인지, 왜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협상 테이블의 교훈. 2016년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투자자와의 첫 미팅에서 너무 솔직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기술적 한계, 심지어 경쟁사와의 격차까지 모두 털어놨죠.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자자는 그의 솔직함은 칭찬했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정보들이 경쟁사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 발표 전까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들도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었죠. 이것이 만든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애플의 발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즉각적 만족의 함정. 현대 사회는 즉시성을 강요합니다. SNS에 올린 글에 즉시 반응이 없으면 불안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장이 와야 하고, 질문을 하면 즉시 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경고합니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호기심도 사라지고 가치도 떨어집니다. 마치 영화의 결말을 처음 5분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끝까지 보겠습니까? 정보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모두가 알면 가치가 없습니다. 소수만 알면 가치가 높습니다. 아무도 모르면 당신만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생각, 계획, 능력을 처음부터 다 드러내는 것은 마치 금광의 위치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권력의 심리학.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힘은 사라진다.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을 보세요. 처칠은 자신의 전략을 측근들에게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는 아군도 교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노트를 거울 글씨로 썼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완전히 알려진 것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대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리더십의 역설. 투명한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효과적인 리더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전략적 모호함을 활용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세요. 무엇이 진담이고 무엇이 농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드는 효과는 전 세계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워렌 버핏은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까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새로운 사업 방향을 힌트만 줄 뿐 구체적 계획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움과 카리스마.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카리스마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카리스마는 외향적이고 말이 많은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상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들을 보세요. 간디는 과묵했습니다. 처칠은 중요한 순간에만 말했습니다. 잡스는 신제품 발표 외에는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리스마는 신비로움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 호기심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침묵은 금이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화 중 침묵이 흐르면 불편하고 질문에 즉시 답하지 못하면 무능해 보일까 걱정하고 회의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 보일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하버드 협상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협상에서 더 많이 말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고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를 관찰할 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해서 더 많이 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구체성의 함정.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당신이 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 A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정확히 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3개월이 걸리며 5명의 팀원이 필요합니다. 첫 달에는 시장 조사, 둘째 달에는 개발, 셋째 달에는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문제는 왜 500만 원이지? 450만 원으로는 안 돼. 3개월은 너무 길어. 5명이나 필요해. 3명이면 되지 않을까? 모든 세부 사항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방법 B는 전략적 모호하게 설명한다고 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적절한 자원이 투입된다면 상당한 시장 점유율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승인 이후 팀과 함께 최적화하겠습니다. 효과는 비전에 집중하게 합니다.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공격 포인트를 줄입니다. 실패의 보험. 그라시아는 경고합니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너무 구체적인 약속은 실패했을 때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3개월 반이 걸리면 실패입니다. 최선을 다해 빠르게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3개월 반이 걸리면 예상 범위입니다. 전략적 모호함은 실패의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왜 신의 방식인가? 그라시안이 신의 방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신비롭고 그렇기에 경외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에 힘이 있습니다. 만약 신의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만약 신의 계획이 완전히 예측 가능하다면, 만약 신의 능력에 명확한 한계가 보인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현대적 적용. 이것이 종교적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서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사례 1. 애플의 제품 발표. 애플은 제품을 개발하면서도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만드는 효과는 전 세계 미디어가 추측 기사를 쏟아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발표 당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만약 개발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면 그저 하나의 제품 출시일 뿐입니다. 사례 2.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추천 알고리즘을 결코 완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드는 효과는 경쟁사가 따라할 수 없고, 사용자들은 넷플릭스는 나를 잘 안다고 느끼고 신비로운 기술력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까요? 의도적 희소성입니다. 모두가 가질 수 없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기에 신비롭습니다. 경이로움의 창조.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경이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예상치 못한 것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더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모든 생각을 털어놓는다면 경이로움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평범해집니다. 특별함은 신비로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전략은 조작이나 기만과 다릅니다. 윤리적 경계. 좋은 신비주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만큼 공개하기.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 보호하기. 상대방의 호기심과 존중을 이끌어내기. 나쁜 신비주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 퍼뜨리기. 약속을 모호하게 해서 책임 회피하기.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목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도입니다. 신비주의는 자신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급하게 답하지 않기 마이너스 중요한 질문에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과정보다 결과 보여주기 마이너스 고민의 과정이 아닌 완성된 해결책. 전략적 침묵 마이너스 모든 회의에서 말할 필요 없음. 단계적 공개 마이너스 한 번에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기. 핵심 능력 보호 마이너스 당신만의 경쟁력은 쉽게 공개하지 않기. 오늘 우리는 그라시안의 신비주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투명성이 미덕인 시대에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여전히 신비로움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모든 계획을 미리 밝히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즉시 표현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전략적으로.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지금 말해야 하는가? 이것을 모두 보여줘야 하는가? 이 침묵이 더 강력하지 않은가? 그라시아는 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알려진 것은 힘이 없다고. 예측 가능한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신비로움이야말로 영향력의 원천이라고. SNS에 모든 것을 올리는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모든 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당신을 중요하게 만들까요? 모든 계획을 밝히는 것이 당신을 신뢰받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보여주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가치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신비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신의 방식을 기억하세요. 전략적으로 모호하고 의도적으로 신비롭고 계산적으로 침묵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